파이자, 너는 요르단 왕실의 딸이다. 개인적인 감정 따위로 나라의 체면을 버릴 수는 없어. 아버지, 저는 27년 동안 공주로만 살았어요. 이제 그냥 파이차로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사막과 고대 유적으로 유명한 중동의 작은 왕국입니다. 그곳에 파이자 빈트 알리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27세의 그녀는 겉보기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 황금 세 장 속 새와 다름없었습니다. 왕실의 의무와 전통, 그리고 강요받는 정략 결혼 사이에서 자신만의 삶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한국 땅을 밟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감동받으실 겁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요르단 하심 왕국의 공주 파이자입니다. 암만 왕궁에서 태어나 27년을 살아왔죠.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부러울 게 없어 보이겠지만 사실 제 삶은 정해진 시간표와 의무로만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오전엔 왕실 업무를 봅니다. 각국 대사들과의 만찬, 자선행사 참석, 왕실 의전 준비까지.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왕실의 체면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상대는 이슬람 최고학자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파이자, 너는 왕실의 딸이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나라와 종교를 위해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내 이름으로 살아보나요? 그러던 어느 날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요르단 교민들을 위문하는 일정이 잡혔다고 하더군요. 왕실에서는 제가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다만 경제 발전이 빠르고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정도만 들어본 상태였죠. 솔직히 또 다른 공식 일정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아든 순간 마음 한편에서 작은 기대감이 솟아오르더군요. 이번 기회에 내 진짜 모습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4년 4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가 생각보다 맑다는 것이었어요. 요르단의 건조한 사막 기후와는 완전히 달랐죠.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서 마련한 첫 번째 일정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의 교민 간담회였습니다. 히잡을 쓴 채 정장을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교민들의 반가운 인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공주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향 소식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교민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사람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용히 구석에 서서 통역을 도와주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로 아랍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통역해 주더군요. 저분은 누구신가요? 대사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윤하준 씨라고 하는데요. 전통무예 도장을 운영하시면서 자원봉사로 통역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랍어를 정말 잘하세요. 윤하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왠지 마음에 남더군요. 간담회가 끝날 무렵 하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공주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교과서에서 보는 한국과 실제. 한국 사람들의 삶은 조금 다를 거예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공식 일정에 없는 개인 활동이었거든요. 하지만 하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보디가드들에게는 대사관 내에서 추가 미팅이 있다고 둘러대고 몰래 하준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준 씨와 함께 간 곳은 동대문 근처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히잡을 쓰고 있는 저를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따뜻하게 맞아주더군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이거 한번 맛보세요. 서비스예요. 상인들의 친근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요르단에서는 왕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불가능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격식을 차리고 조심스러워 했으니까요. 하준 씨는 제게 떡볶이를 사주었습니다. 매운맛이 낯설었지만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며 먹는 게 재미있더군요. 그때 옆에서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외국인 아가씨 떡볶이 잘 먹네. 더 먹어, 더 먹어. 할머니는 제가 공주인 줄도 모르면서 마치 손녀를 대하듯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가 나를 공주가 아니라 한 사람 파이자로 대해준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 구경이 끝나고 하준 씨와 함께 한강공원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을 보며 하준 씨가 말했어요. 공주님도 그냥 사람이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엔 왕족이라고 하니까 되게 딱딱하고 차갑지 않을까 했는데 떡볶이 먹는 모습 보니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 같아서요. 하준 씨의 솔직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그냥 파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준 씨와 보낸 몇 시간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때 받은 따뜻함과 자유로움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다음 날도 공식 일정이 있었지만 저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디가드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간 사이 몰래 호텔을 빠져나온 거예요. 하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준 씨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어요. 공식 일정을 무시하고 나온 거라니까 걱정도 되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간절함을 보고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정말 특별한 곳으로 가실까요? 강릉이라는 바닷가 도시가 있는데 기차로 2시간 정도 걸려요. 기차표를 끊고 강릉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계획에 없던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KTX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산과 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강릉에 도착해서 바다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요르단에는 바다가 없어서 이런 광활한 바다를 본 게 처음이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을 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히잡을 벗었어요.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날리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으로 숨 쉬는 느낌이에요. 하준 씨는 제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주님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강릉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하준 씨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근처 산속에 있는 조용한 절이었어요. 500년 된 고찰이라고 하더군요. 여기 오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져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오는 곳이에요. 절에 들어서니 정말 고요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하준 씨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하준 씨는 어떻게 전통무예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아버지께서 태권도장에 보내주셨는데 점점 무예의 깊이에 빠져들게 됐어요. 전 제 삶의 무게를 태권도와 예의 속에서 찾았어요.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서 진짜 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하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전 제 의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와 만날지, 심지어 누구와 결혼할지까지도요. 하준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준 씨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진짜 사람이라는 걸요. 신분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하준 씨, 당신이 좋아요. 조심스럽게 고백했을 때 하준 씨도 진지한 표정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저도 공주님을, 아니, 파이자를 좋아해요. 서로의 삶과 철학이 점차 겹쳐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주한 요르단 대사관 보좌관이 절에까지 찾아왔어요. 보디가드들과 함께 험한 표정으로 나타났죠. 공주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왕궁에서 연락이 계속 오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그 순간 하준 씨도 제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요르단 출신 여성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는 하준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보좌관은 저를 재촉했습니다. 공주님, 당장 출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왕께서 매우 화가 나셨어요. 하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파이자. 아니, 공주님이 정말 공주셨군요. 하준 씨, 제가 공주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준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파이자라는 한 사람을 만난 줄 알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준 씨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하준 씨, 나는 당신이 공주여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과 눈빛 때문에 함께했던 거예요. 하준 씨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당신은 공주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결국 저는 보좌관과 함께 요르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준 씨와 이별하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었어요. 암만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호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이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요르단의 딸이 대중 앞에서 히잡을 벗는 일은 수치다. 한국에서의 일들이 이미 중동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어요. 바닷가에서 히잡을 벗은 사진까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죠. 아버지, 저는 단지 자유롭게 숨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유. 너는 왕실의 딸이다. 개인적인 자유보다 나라와 가문의 명예가 우선이야. 아버지는 결혼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달 안에 약혼식을 올리고 석 달 후에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요? 사랑?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 결혼은 두 집안의 연합이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파이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맛본 자유와 하준 씨와의 진짜 사랑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전 왕족이기 전의 인간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개인 계좌에 있던 돈과 그동안 자선단체에서 받은 후원금을 정리해서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왕궁을 빠져나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경비원 한 분의 도움으로 가능했어요. 그분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더군요. 2024년 7월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했어요. 서울 외곽 용인시의 작은 한옥을 빌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부터 요리를 하는 것까지 왕궁에서는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계란 하나 제대로 못 깨서 한참을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건 하준 씨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거의 2달 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 씨, 저예요. 파이자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 계세요? 용인에 살고 있어요. 혼자서요. 정말요? 왕궁은 어쩌고요? 나왔어요. 이제 그냥 파이자로 살려고요. 하준 씨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용인의 작은 카페에서 재회했을 때 서로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하준 씨는 더 신중해 보였고 저는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 해요. 하준 씨는 조심스럽게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진짜 파이자와 윤하준으로요. 새로운 삶이 자리 잡아가면서 저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도망쳐 나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한국과 요르단을 잇는 문화교류 프로젝트였습니다. K-뷰티 제품을 중동에 소개하고 한식과 전통무예도 알리는 거죠. 반대로 요르단의 전통 공예품이나 음식도 한국에 소개하고요. 외교부에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담당자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정말 요르단 공주님이신가요? 신분증 좀 봐도 될까요? 신분이 확인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공주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왕실 출신인 건 맞지만
이 일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압박이었지만 제 프로젝트 계획을 보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협조 의사를 표명했어요. 공주님의 활동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겠습니다. 하준 씨도 자신의 전통무예 도장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요르단에서 온 방문단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의 예의와 철학을 설명해 주었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문화 장벽을 허물려는 진심이 통한 것 같았어요. 2024년 10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대사관을 통해 제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을 때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파이자, 네가 하는 일을 직접 보러 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화내지는 않으시더군요. 제가 운영하는 문화교류센터를 둘러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아버지.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때 하준 씨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셨지만 하준 씨의 정중한 인사와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어가시는 게 보였어요. 하준 씨의 도장에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용인에 있는 하준 씨의 전통무예 도장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하준 씨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저 젊은이 기품이 있다. 도장 수련생들이 차례대로 인사를 드리고 태권도 시범을 보여드렸을 때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예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게 아니구나. 정신을 기르는 거였어.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하준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드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이런 사람을 사랑한 것이면 나도 이해해보겠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요르단의 전통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아버지는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요르단의 전통 혼례와 한국의 전통 혼례를 모두 치르라는 조건이었죠. 2024년 12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이슬람 전통에 따른 니카 의식을 치렀어요. 하준 씨가 이슬람에 대해 공부하고 아랍어로 서약을 읽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 윤아주는 파이자를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아랍어로 된 서약을 유창하게 읽는 하준 씨를 보며 아버지도 흐뭇해하셨어요. 이틀 후에는 한국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신기했어요. 하준 씨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저의 정성스러운 패백을 받으시며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네요. 잘 부탁드려요. 혼례식 장면이 뉴스에 나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르단 공주, 한국에서 삶을 새로 쓰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이 만난 아름다운 결혼. 사랑으로 이어진 한국과 중동의 다리. 중동과 한국 언론이 모두 우리 결혼을 주목했어요.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나라의 전통과 한국의 자유가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중동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결혼한 지 1년 후인 2024년 말 저희에게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자이드라고 지었어요. 아랍어로 성장하다라는 뜻이고 한국 이름으로는 하민이라고 불러요. 자이드를 품에 안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랍의 피와 한국의 피를 동시에 가진 특별한 아이거든요. 자이드야, 너는 아랍의 뿌리와 한민족의 정을 가진 아이란다.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라야 해. 아이가 태어나면서 문화교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요르단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UN 문화국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전 세계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일이었죠. 이제 저희 가족은 두 나라를 잇는 가장 따뜻한 다리입니다. UN 본부에서 첫 연설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준 씨도 국제태권도연맹에서 중동 지역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무예를 중동에 알리는 일을 맡게 된 거죠. 아버지는 이제 저희를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요. 자이들을 안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아이가 진짜 두 문화의 다리가 되겠구나. 지금 저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이드와 하준 씨의 얼굴을 보며 일어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끔 요르단 왕궁에서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워할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과 자유를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거든요. 요르단과 한국을 오가며 문화교류 일을 하고 자이드가 두 나라의 문화를 골고루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왕족이 아니라 두 나라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아내입니다.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나 봅니다. 신분의 차이도, 문화의 벽도, 종교의 다름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자이드가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요르단 내부에서 보수 세력들이 제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주가 이슬람 전통을 버리고 서구화되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제가 왕실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파이자, 상황이 심각하다. 당분간 한국 활동을 중단하고 요르단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막 안정된 삶을 찾았는데 또다시 흔들리는 거였죠. 하준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하준 씨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요르단에 가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말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한국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요르단 가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의 예의 정신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준 씨의 제안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거죠. 2024년 여름 저희 가족은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자이들을 데리고 가는 첫 번째 요르단 방문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고 시위대까지 나와 있었어요. 왕실의 수치다. 전통을 버린 공주는 돌아가라. 하지만 저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나와 있었어요. 파이자 공주님, 용기에 감사드려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을 응원합니다. 왕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숙부들과 왕실 자문단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어요. 파이자, 내 행동 때문에 왕실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큰 숙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감쌌어요. 파이자는 두 나라를 잇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위를 보라. 우리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하준 씨가 일어나서 유창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왕실 어르신들, 저는 파이자를 사랑하지만 요르단의 전통도 깊이 존중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준 씨는 암만 시내 체육관에서 특별한 시범을 보였습니다. 태권도를 기본으로 하되 이슬람의 예배 동작과 아랍 전통 무용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였어요. 무예는 몸을 단련할 뿐 아니라 신에 대한 경외심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라고 하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시범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의 무예 정신이 이슬람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도 요르단 여성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전통을 버린 게 아니라 전통을 더 넓게 해석한 거예요. 히잡을 벗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했고 여성으로서의 자유와 이슬람의 가르침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젊은 어머니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이들을 안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거든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요르단의 대학생들이 저희를 적극 지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암만 대학교에서 문화 다양성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공주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요 라고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국제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부모님 반대 때문에 포기할 뻔했거든요. 남학생들도 하준 씨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어떻게 여성을 존중하나요? 태권도 말고 다른 한국 문화도 배우고 싶어요.
젊은 세대의 열정적인 반응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요르단 체류 3주째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즉 저의 할머니께서 저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할머니는 90세가 넘으신 연세에도 정신이 매우 또렷하셨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시기도 했고요. 파이자, 내 남편을 데려와라. 긴장한 채 하준 씨와 함께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하준 씨를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내 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느냐? 네, 할머니. 파이자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단다. 왕실에 시집와서 자유를 잃었지만 진짜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지. 그리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파이자, 내가 옳다.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만 옛날에 머물러 있을 순 없다. 내 아이도 봤는데 참 예쁘더구나. 두 문화의 장점을 다 가진 아이가 될 거야. 할머니의 축복은 왕실 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구도 할머니의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의 지지를 받은 후 저희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에 한국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요르단을 방문해서 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을 정도였어요. 문화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실, 태권도 수업, 한식 요리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K-팝 댄스 클래스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였어요. 하준 씨는 요르단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한국의 예의 정신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태권도는 상대를 이기는 무술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수행입니다. 라고 하준 씨가 강조했어요. 요르단 학생들이 사범님 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자이드도 두 문화 속에서 특별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아랍어로 꾸란을 읽고 저녁에는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자이드가 아빠와 아바를 번갈아 부르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어 아빠와 아랍어 아바를 섞어서 부르는 거였죠. 왕궁의 하인들도 자이드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정말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하겠어요.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자이드의 첫 돌잔치도 특별했습니다. 한국식 돌잔치와 아랍 전통 축하 의식을 모두 치렀거든요. 돌잡이에서 자이드가 책과 지구본을 동시에 잡았을 때 할머니께서 크게 웃으셨어요. 역시 우리 증손자 학자이자 외교관이 되겠구나.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러브 비안드 보더즈 APRINCSSS 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저희의 사랑 이야기와 문화교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중동 지역의 젊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에서 파이자 공주를 본받고 싶다는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공주님 덕분에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생겼어요. 라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준 씨도 아시아의 문화교류 대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의 활동이 높이 평가받은 거죠. 이제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과 요르단을 잇는 것을 넘어서 동아시아와 중동 전체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랍 문화를 아시아에 알리고 아시아 문화를 중동에 소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유엔에서도 저희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특별대사로 임명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모든 경계를 허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라고 저는 강연에서 늘 강조합니다. 하준 씨도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문화교류 담당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평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올해 초 저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이번에는 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이드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아직 말이 서툴지만 동생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발음하더군요. 이번 아이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하준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과 아랍 모두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짓고 싶어요.
두 문화의 소중함을 담은 이름이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도 둘째 손주 소식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구나. 자이드와 태어날 아이가 미래의 세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 거야.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왕궁의 화려함을 포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진짜 사랑, 자유로운 살, 그리고 의미 있는 일까지. 가끔 옛날 친구들이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하준 씨와 함께 자이들을 키우고 두 나라를 잇는 일을 하는 매일이 꿈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둘째 아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저희 가족에게는 더욱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문화교류 활동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하준 씨가 모든 면에서 저를 도와주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요르단 한국 문화센터가 성공하면서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UAE,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쿠웨이트시에도 분원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각 나라마다 특색이 달랐습니다. UAE에서는 K-뷰티와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사우디에서는 전통무예와 정신수양에 관심을 보였어요. 쿠웨이트에서는 한식과 요리 문화가 큰 인기였죠. 하준 씨는 각 센터마다 직접 가서 태권도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중동 전역에 한국의 무예 정신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사범님, 태권도를 배우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라고 사우디의 한 학생이 말했을 때 하준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째를 임신하면서 겪은 가장 특별한 경험은 한국과 요르단을 오가며 산정관리를 받은 것이었어요.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과 요르단의 전통 산후조리 방법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사디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요르단에서는 할머니와 이모들이 전통 음식으로 몸조리를 도와주셨고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준 씨가 감탄했습니다. 자이드도 동생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제 배에 손을 대고 동생아, 빨리 나와라고 한국어와 아랍어를 섞어서 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임신 7개월째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문화 다양성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전 세계 80개국 대표들 앞에서 저희의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Love as a Bridge How Personal Choices Can Change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개인의 사랑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저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두 나라,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작은 용기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나라 대표들이 저희의 모델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문화 간 갈등이 심한 지역에서 저희의 경험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신 거죠. 2024년 10월 드디어 딸이 태어났습니다. 자이드보다 훨씬 순산이었어요. 작고 예쁜 딸을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도 특별한 과정이었어요. 한국과 아랍 양쪽에서 모두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이름을 찾아야 했거든요. 여러 후보 중에서 하나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어로는 하나가 하나, 둘, 셋의 하나이자 하나로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랍어로는 한나에너가 행복과 축복을 뜻하거든요. 하나야, 너는 정말로 모든 걸 하나로 이어주는 아이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하나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 아이는 자이드와 함께 세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 거야. 남매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지. 하나가 태어나고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극단주의 세력에서 저희 가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구화된 공주와 그 가족은 이슬람의 적이다라는 내용의 협박장이 문화센터로 배달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잠시 한국으로 피신해야 했어요. 하준 씨는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파이자,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요. 한국 정부에서도 저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요르단 정부도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했고요.
가장 큰 힘이 된 건 전 세계에서 보내온 지지 메시지들이었어요. 수만 통의 편지와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증오는 이길 수 없어요. 두 아이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저희 가족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준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오신 술도 더 열심히 연마했고, 저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배웠어요. 자이드는 이제 2살이 넘어서 말을 제법 잘했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엄마, 하나 베이비 예뻐요. 나 오빠니까 지켜줄래요. 자이드의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였죠. 하나도 빠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생후 6개월인데도 형아를 따라 옹알이를 하며 반응하는 모습이 똑똑해 보였습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서 평화교육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어린이들에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집과 요르단의 유치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서로 교류하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민수예요. 마르하반. 저는 요르단에서 온 아흐메드예요. 아이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어른들의 편견과 달리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더군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유니세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이 모델을 적용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들도 생겨났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문화의 날로 정해서 한국 문화와 아랍 문화를 번갈아 체험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날에는 한복을 입고 한식을 만들어 먹으며 한국 동화를 읽어줍니다. 아랍 문화의 날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아랍 음식을 만들며 아랍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자이드는 이 시간을 무척 좋아했어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한국? 아랍? 하나도 점점 크면서 이런 문화 체험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말은 못하지만 음악이 나오면 몸을 흔들며 반응하더군요. 저희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여러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UN 평화공헌상,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증진상, 그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개인의 사랑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을 받을 때마다 하준 씨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모든 영광은 저희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 그리고 사랑의 힘을 믿어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준 씨도 아시아 무예를 통한 평화 전파상을 받았어요. 태권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를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이제 저희는 더 큰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이드와 하나가 자라면 이들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평화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준 씨가 말했을 때 정말 그런 미래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요르단에는 파이자 마이너스 아준 평화재단을 설립했고 한국에는 동서문화교류센터를 만들었어요. 두 기관이 협력해서 전 세계 문화교류와 평화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상과 국제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이에요. 자이드가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때, 하준 씨와 함께 아이들을 재울 때의 평온한 순간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도 특별한 의식이 되었어요. 자이드는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하준 씨는 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문화센터에서의 활동을 이야기하죠.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요 라고 자이드가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왕궁에서의 답답한 생활, 한국에서의 첫 만남, 사랑에 빠지는 과정, 결혼과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하준 씨, 귀여운 자이드와 하나, 저를 이해해주신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저희를 지지해준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이드가 3살, 하나가 돌을 넘기면서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자이드에게 놀라운 언어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는 물론이고 영어까지 3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각 언어에 맞는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요르단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는 공손한 아랍어를 사용하고 한국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는 존댓말을 정확히 쓰더군요. 영어로는 국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했고요. 엄마, 저는 왜 3개 언어를 다 할 수 있어요? 자이드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이드는 특별한 아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고 그런 선물을 주신 거야. 자이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하나에게는 또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놀라운 감각이었어요. 생후 15개월인데도 한국 전통음악과 아랍 전통음악을 구분해서 반응하더군요. 가야금 소리가 나오면 조용히 앉아서 듣고 우드 연주가 나오면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를 아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준 씨가 하나는 음악가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직 어리지만 이미 예술적 감성이 남다르더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으로는 다문화 아이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다문화 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었어요. 한국의 혁신 학교들과 협력해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자이드도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학생이 되었죠. 오늘은 뭘 배웠어? 하고 물으면 자이드는 신나게 대답했어요. 친구들한테 아랍 인사법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민수는 저한테 한국 전래동화 읽어줬어요. 다문화를 문제가 아닌 축복으로 여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요르단 할머니께서 한국을 방문하신 것이었어요. 90세가 넘은 연세에 장거리 비행을 감행하신 거였죠. 내 증손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며 한국에 오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할머니를 모실 때 정말 떨렸어요.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국의 모든 것에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친절함과 질서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지 알겠구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께서 하준 씨의 도장을 방문하셨을 때는 더욱 놀라셨습니다. 한국의 전통무예가 이슬람의 수행 정신과 비슷하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무예도 결국 신에게 가까워지는 길이구나. 하준아, 네가 좋은 길을 걷고 있다. 할머니의 인정을 받은 하준 씨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파이자 신드롬이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꿈을 위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결혼이나 문화교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파이자 공주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들이 매일 수백 통씩 도착했습니다. 인도의 한 여성은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해서 두 나라의 갈등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고, 일본의 한 남성은 중국 여성과 결혼해서 동아시아 평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자이드와 하나가 동생을 간절히 원했거든요. 엄마, 우리 가족이 더 커지면 좋겠어요. 동생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이드의 이런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셋째 임신 소식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이제 진짜 큰 가족이 되는구나라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준 씨도 우리 축구팀 하나는 만들 수 있겠네요 라며 농담을 했지만 눈빛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시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남미까지 총 40개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부족 간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췄고,
남미에서는 원주민 문화와 현대 문화의 조화에 중점을 뒀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문화교류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했을 때 2,000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축하해야 합니다. 이 연설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자이드가 4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주최한 어린이 평화대사 행사에 참여한 거예요. 자이드는 무대에서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번갈아가며 평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이쿰. 헐로. 저는 자이드예요. 저는 한국과 요르단을 사랑해요. 모든 나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메시지가 많은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자이드의 연설 영상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하나도 15개월이 되면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는 음악이 나올 때만 걸으려고 하더군요. 한국 전통음악이나 아랍 음악이 나오면 그 리듬에 맞춰 걸었어요. 우리 하나는 정말 음악가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준 씨가 말했을 때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하나의 이런 특별한 재능을 보고 음악 교육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동서양 음악을 모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제 경험을 담은 자서전 사랑으로 이어진 2세계를 출간했습니다.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동시 출간되었는데 모든 언어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해요. 책 출간 기념 강연회를 전 세계 20개 도시에서 열었는데 매번 만석이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공주님의 책을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는 독자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은 항상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가족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자이드는 이제 아빠를 따라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복을 입고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자이드의 다짐을 들으며 하준 씨는 뿌듯해했습니다. 하나는 피아노 건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아직 제대로 된 멜로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가족은 5명이 됩니다. 각자 다른 재능과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꿈을 펼칠지 정말 기대돼요. 자이드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고 하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셋째는 어떤 꿈을 가질까요? 하준 씨와 저도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평화센터를 설립해서 문화교류를 통한 갈등 해결을 돕고 싶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준 씨가 말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개인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